반갑습니다. 벌써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승의 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페이지 할 차례죠. 21페이지 할 차례인데 저도 5월 1일 날 그 호박을 한 포기에 350원씩 주고 10포기 사다가 심어놨는데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자랐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한번 파봤어요. 이게 버릴까 싶어가지고 안 자라는 줄 알고. 근데 뿌리는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지금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전혀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1차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길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러나 겉으로는 안 컸지만 속으로 뿌리는 자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수 계속 안 나와도 10월달까지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 하다 보면 아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꾸 그 고민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에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몸을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따로 계획 세우고 이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차 오후 기출문제 특강을 하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 출제위원들 들어가는 교수님들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1주 정도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이걸 강조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주 정도 한 시험 출제하는 건 하루만 하면 다 출제한다고요. 출제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학개론 같은 거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5분이 출제인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10문제씩 출제해가지고 50문제. 근데 상호 크로스 체크해서 2문제씩 뺀다고 남이 출제한 거. 그 출제 잘못되면 5명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5명 모두 다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한 문제 이의 신청 인용되면 1년, 2문제 인용되면 2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법조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증된 문제. 2차 과목은 개정된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기출문제 안 나와도. 지난주 내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제가 이번 주 오면 이미 시행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5월 11일부터 확정됐습니다. 서울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입법 예고라고 치보면 의원 입법으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걸 말하면 헷갈릴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괜히 확정된 건 아닌 걸 말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중개사고 나는 게 중개보조원이 67%래요. 보조원이 중개사고 낸 게. 그래서 이제 보조원 고용 인원수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입법으로 여러분들 입법 예고 치보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assembly.go.kr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치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원 숫자를 이제 소속 공개사와 개업 공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도 5일 후에 지금 효력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5일 동안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 안 돼서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아마 입법 예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99%는. 그 외에도 이제 LH 사태 때문에 LH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격 취소.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지금은 징역형만 자격 취소되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위반 행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자격 취소 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21페이지 우리 요약집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먼저 등록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신고제에서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다가 그 다음에 1983년도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하고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반드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아마 옛날 신고제 이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1961년도니까 신고제와 등록제는 둘 다 수리를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신고제였을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모든 전문 자격사들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신고제와 차이점은.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등록도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어디다 등록하냐면 등록관청이 있는데,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먼저 등록 절차를 대략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하죠. 먼저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되는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2번 출제됐습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 변호사인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했죠. 등록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못한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변호사들은 원래 변리사, 법무사 이런 거는 자격증 안 따고도, 세무사 자격증 안 따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안 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반드시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실무교육.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교육제도 5개. 여러분들 이제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면 이 두 장만 가지고도 제가 80% 이상 적중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 모르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봐야 돼. 적용을 안 해보고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단순히 암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을 줄여놨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입니다. 안산시 상록구면 상록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안산시장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지적법상 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X입니다. 뭐 공법 같은 데는 대도시 시장, 안산시장인 경우도 있죠.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것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흥시에 주소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개업을 하려면 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서면 통지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같은 말입니다. 2번 맨 밑에 보면 7일 이내라고 돼 있죠. 7일 이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2번 맨 밑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한다니까 어떤 분이 서면 통지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묻던데 양식은 없습니다. 서면 통지를 해줍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 휴업하고 자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 법률에는 보정설정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를 7일 이내 한다고 하면 X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옛날 과거의 시험에 출제위원도 잘못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된다. 가정답은 O였습니다. 이 신청 인용되어서 본정답은 모두 정답이었어요. 즉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라고요.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시험에 출제된 게 있는데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되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등록 통지 후, 통지받은 후 등록증 교부도 안 받고 보정 설정도 안 하고 인장 등록도 안 하고 이때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처분 통지서에 제가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증 교부를 받아서 개시 안 했다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약집 21페이지 양가로 1번 등록관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이때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다.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런 수원시 구가 있는 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원시 팔달구 이렇게 되어 있다면 팔달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죠. 수원시장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다 설명드린 거 다시 교재 봅니다. 자, 등록의 성질은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못 받으면 무효죠. 근데 중개업 등록은 적법요건이니까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지만 무등록 동그라미 니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고요. 단 동그라미 니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무등록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디귿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는 특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디귿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다. 즉 물건을 보고 등록해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것이라고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준 거죠. 그래서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치보세요. 현업에서 중간 생략 등기보다 모두 생략 등기를 많이 합니다. 현업에서는. 중간에 생략하는 게 중간 생략 등기고 모두 생략 등기는 처음에 모두 머리 두자잖아요. 머리 처음을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다가구 같은 거 신축 원룸 이런 걸 그 토지만 사가지고 건물 다 지어가지고 허가 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고는 허가는 토지 소유주 명의로 받아놓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중간에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한다고 매수인 명의로. 그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실제로는 다 지어놓고. 그게 모두 생략 등기라고요. 원래는 건물 지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그냥 아예 토지만 거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싸게 거래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싸지도 않는데 그 보통 그렇게 건물 지어서 팔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남겨먹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좀 더 적게 내려고 이제 건물을 아예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다 지었으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지은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나와요 인터넷에. 예, 모두 생략 등기. 예, 어쨌든 그래서 건축주 변경 신고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개업에서는 만약 개업공개사가 중간에 사망하면
자식이 사망 신고하고 상속인이 대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등록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같이 상실됩니다. 모든 인허가증,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이게 일신, 그 밑에 동그란 기억, 일신 전속적이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이번에 그 국회 입법 예고된 걸 보면 자격증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자도 이제 지금은 그런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자격증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는 자도 이제 자격 취소 아마 할 모양이더라고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격증 현실적으로 지금 11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만 명은 자격증 없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헌, 개인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 효력은 상실된다. 별도의 등록 취소가 없어도. 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등록해줬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같이 죽는다. 등록 효력도. 22페이지 기속행위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는 말은 동그라미 기역, 미연, 디귿, 리얼 거기 밑에 있는데 그 네 가지 빼고는 등록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3번에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런 거 빼고는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기역, 미연, 디귿 네 가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읽어봐도 이거는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들죠?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이 네 가지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 리얼이 뭐냐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가 옛날에 등록을 신청 한번 하러 가니까 거기 등록관청이 저 재산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귀찮다는 듯이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하던데 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보여주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재산세 안 내면 등록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빼고 무자격자가 등록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빼고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 제외한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시험 2번 나왔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답은 없다고요. 그 국어적으로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거 자꾸 따지면 머리 아파요. 그냥 어쨌든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속공개사는. 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학원 강의하면서 바로 옆에 건물에 또 학원 하나 차려가지고 원장하고 이런 거 하나 마찬가지죠. 상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안 된다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하는 거는 안 된다. 상도의 어긋남으로 이중소속입니다. 만약에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는 안 되고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했으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인데 등록 신청 등록관청이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 안 되고요. 당연히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납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2개 가지고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속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 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종류가 종별인데 종별이 3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런 종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 다만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부칙을 출제자들이 잘 찾지를 못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뒤에 실무교육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동그라미 5번 변호사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등록 신청서류 우리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기억에 등록 신청서라고 있는데 이렇게 등록 신청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휴폐업하면 휴폐업 신고서, 사무소 이전하면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미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인데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무조건 사본입니다.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사본 제출해야 되는 거 50가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무조건 사본입니다. 다만 가로 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조치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부 그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디귿 여권용 사진입니다. 모든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여권용 서류는 3.5 곱하기 4.5cm죠. 반명한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고요. 리얼 건축물 내장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다만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자, 이게 사용승인, 준공검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기타 법에서는 준공검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어릴 때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삽교천 준공식에 갔다 오셔서 궁정동에서 서거하셨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준공식이 뭘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게 준공식인가 아니면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인가 궁금했는데요. 어릴 때. 언제 하는 게 준공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준공이. 끝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준공검사, 준공승인, 준공검사 이런 건 다 끝나고 이제 사용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예,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를 안 하고 또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죠. 주택법에서는 임시사용승인. 거의 1년 넘게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만 받아가지고 입주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역조합 아파트 이런 건 토지 소유권을 확보 못해가지고 임시사용검사가 안 돼가지고 임시사용승인 받은 상태에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요.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외국인인 경우 박스 맨 마지막에 외국인인 경우 추가로 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걸.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번에 그 국가의 주자는 대한민국 공간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에 하나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업은 외국법인인 경우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기억해 보니까 보정설정 증명서류, 특히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정설정을 언제 합니까? 등록되고 나서 무등록 중개자는 보정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연에 보면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고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하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페이지 수수료입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요약집 24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응시수수료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6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요 4개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는 시흥시에 있고요. 시흥시 이 백오동도 법정동은 정왕동이죠. 이게 동 이름이 정왕동인 것 같은데 백오동이라는 거는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백오동 시흥시 백오동에 주소가 있고요. 사무소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으면 상록구에 사무소 차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냐고요. 시흥시, 안산시, 상록구 조례, 경기도 조례 답은 안산시 조례죠. 상록구는 조례 없습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다고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되는 건 상록구 의회라는 게 없다고요. 안산시 의회는 있지만 그래서 안산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상록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4페이지 이제
양가로 5번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지선다행이니까. 오른쪽에 그 24페이지 요약지 맨 밑에 박스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하시고요. 다만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는데요. 90% 이상입니다. 가로 안에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 말은 특수법인이 시험에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떤 게 있는지는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어요.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는 게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 종류 5개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는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꼭 주식회사 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요.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도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중개법인이 될 수 있고요. 단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시험에 나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X.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 2억 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라고요. 계속 듣고 고통을 받아야 돼.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10월 되면. 모의고사는 계속 어렵게 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려운 거는. 어렵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는 다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책을 보더라도 별표 3개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별표 1개 있는 게 중요해요. 별표 3개는 난이도예요. 난이도. 난이도 높은 건 안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계속 하면 갈수록 어렵게 내기 때문에 점수는 지금 점수나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나 점수는 똑같아요. 약간 불안해야 포기만 안 하면 그게 합격하는 길이거든요. 불안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포기만 안 한다면 약간 그런 긴장감을 조성해야지 점수 다 잘 나오게 해버리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만듭니다. 문제를. 자, 그 다음에 2번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만자 동그라미 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 14조. 법 14조는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6개. 6개는 해도 된다고요. 따라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24번에 6개는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 6개는 중요하지만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데 포함하면 X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가만히 있겠죠. 사실상 이런 규정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뭐 홍콩,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매매를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도 매매를 중개를 잘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가 아니라 연예인 뉴스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 몇십억, 몇백억, B는 뭐 800억인가 B하고 김태희하고는 700억인가 800억 부동산이 있다. 이거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그 컨설팅 업자들이 해주더라고. 그런 사람들 중개는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오히려 중개하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컨설팅 업체 대표더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억 넘는 거는 개인계약공개사가 거의 못했어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100억 넘는 거 이런 거는 컨설팅 업체에서 해준다고. 컨설팅이면 타당성 분석을 다 해준다고. 유동인구가 몇 명이다. 옆에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이거 예상 수익이 얼마 된다. 이런 걸 컨설팅 보고서 작성해주면 컨설팅이죠. 그 무등록 중개업자도 가능해요. 컨설팅 해주는 거는. 중개가 아니라 그 중개인지 컨설팅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컨설팅은 타당성 분석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 연예인들한테 무조건 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상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 앞으로 몇 년 후에 팔면 얼마 정도 남을 예정이다. 그게 정확하게 안 맞아도 상관은 없죠. 예상이니까.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전부 통계 자료는 빅데이터는 어디 수집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전부 다. 그거 수집해가지고 그냥 브리핑 설명만 해주면 돼요.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을 것. 시험에 3분의 1이 실무교육 받았을 것. X.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즉 경매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죠. 범인인 경우. 지금 자꾸 제가 비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계속 비교를 해야 돼. 자꾸 비슷한 내용을.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요. 소속관계자도 받아야 됩니다. 5번 건축물 예정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5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 처분 통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구두로 통지가 아니고요. 편지 옵니다. 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인데요.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줄에 이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부칙 개공의 경우 동일 등록관 정안에서는 재교부 신청한다는 이야기고요. D것은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근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 26페이지 양가로 7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 암기 프린트는 53번 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가 있고,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중직업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겸업이라고 나오고요. 또 이중계약서 이렇게 안 나오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거짓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전부 이중계약서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이중등록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하냐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러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설치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중사무소하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이중등록은 등록을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등록해주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이중등록이 된다고요. 이중사무소는 등록관청이 말하고 사무소 2개 차리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그냥 2개 차리면 이중사무소죠. 만약에 이게 2층에 사무소가 있는데 또 3층에 하나 더 차리면 이중사무소예요. 그게. 등록관청이 말 안 하고 몰래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중사무소는. 이중등록은 몰래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 그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3일입니까? 13일 시흥시에 등록이 되는데 5월 14일 군포시에 가서 이중등록을 신청하면 군포시장은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이 사람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돼 있다고 하면 반려한다고 이중등록을 안 해주고. 자, 그럼 이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사례에서 군포시장은 이중등록 해줍니까? 반려 돌려줍니까? 해줍니다. 이중등록 이런 경우는. 왜? 시흥시장이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 통보를 한다고 협회에. 6월 10일까지 한다는 말은 최소한 5월 달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5월 달에 다 모아가지고 6월 초에 한 번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5월 14일이면 이제 7일 안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협회에 물어보면 협회에서는 등록됐다 해요 안 해요?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등록 안 됐는데 하니까 이중등록 해준다고 이런 케이스는. 그러나 만약 이게 5월이 아니고 6월 14일 날 이중등록 신청했다면 이제는 반려하겠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중등록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라고요. 제가 국토부에 그러면 이중등록이 만약에 이렇게 5월 달에 했으면 이중등록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등록 취소되죠.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냐 이러더라고. 둘 다 등록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자격증이 2개 있는데 자격증 하나 빌려주다가 걸리면 하나 나머지 써도 되죠 하니까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모서리 다 취소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중등록하면 둘 다 등록 취소됩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간 사람은 없으니까 같은 달에. 자,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필등치, 절등치, 반드시 등록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동, 용이한, 파라솔, 천막 똑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를 임등치, 상등치, 상치, 임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고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겸업은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다. 다른 법률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옆에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됩니다. 단 이중직업이 가능한데 이중직업이 가능하지만 또 그 등록관청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 학원 운영하면서 학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되죠. 이렇게 물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식당 사업자 등록 명인해놓고 식당에는 맨날 가 안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가능한 거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다른 일을 할 건데 지금 유치원 운영하면서 그냥 사무소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등록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직접 한다고 해야 되죠.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거는. 그런 뜻, 의미에서 이중직업은 가능하다고요. 대학생이 국토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땄는데 난 학교 다니고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사무실 운영해도 되죠. 이렇게 질문 올리니까 국토부 답변. 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하나 다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근무치 않고 보조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기게 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에 해당되어 자격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 아버지든 누구든 빌려주는 거. 그런 건 그냥 몰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된다고 하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뭐 아버지한테 맡겨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요. 사실은. 그 계약서 쓸 때 직접 아들이 와서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하면 되잖아요. 계약 있을 때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까지 1년 이하 2,000억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근데 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받죠? 그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하면 거짓 계약서 적었으면 거짓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등록 후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 후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인데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시험에 태생적 무등록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 낸 말입니다. 즉 처음부터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태생적 무등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 있기 전에 하면 태생적 무등록이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강의하는 강사들도 지금 저하고 좀 다르게 강의를 하던데요. 남의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소에 등록증 걸려있다고요. 빌린 거. 그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빌려서 하는 사람은 등록증 걸려있잖아요.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개사고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이겠죠? 그럼 무등록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강의하는 강사도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많더라고. 제가 인터넷 강의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사기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은 아니에요. 자기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등록이라고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등록 아닙니다. 예, 빌려서 해도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나무자격증.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하지는 않죠. 조사하면 사장님 잠깐 어디 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 현실적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민원제기 하면 문제가 되겠죠. 경쟁업소에서.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후발적 무등록은 아까 사망을 하거나 해산하면 별도의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폐업 신고하고 나서 하면.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무등록은 모두 3년 이하 이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해도 그 중개 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게 무등록 개업 공개사라고. 무등록 개업 공개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이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중개 보수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닌 그냥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판례가. 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보수받을 수 없다. 27페이지 왼쪽에 등록 효력 소멸이고요. 오른쪽에 무등록 중개업인데 이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동그라미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등록이 되어 있는 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고요.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기억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고요.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자,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쉬었다가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